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관련성, 충분성, 뭡니까? 관련성, 충분성하고 한 개 더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관련성, 충분성하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오류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류,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논증을 보고 이것이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사례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사례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례를 보면서 이것이 어느 오류에 속하느냐, 이것이 어느 기준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관련성, 충분성, 뭐 이런 것만, 그거는 이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기준이 그렇다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불가능성이죠. 예, 겨우 생각났네요. 자, 수용 불가능성하고 관련성, 충분성 이 세 가지죠. 예. 수용 불가능, 수용 가능성 혹은 수용 불가능성은 전제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수용할 수 있냐, 수용할 수 없냐, 이제 이 뜻이고, 관련성은 뭐 이야기했지만, 전제와 결론이 이제 관련이 있느냐, 충분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제와 결론이 관련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이제 뒷받침하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 뭐, 애매어의 오류,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요런 예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결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는 모든 행동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설명된다라는 의미로 결정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결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펼칠 때는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보통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뜻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양가성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하고 모호하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는 뜻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양가성의 의미다. 애매하다는 것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6주 만에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시오. 자, 이 말은 뭡니까?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 6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집을 6주 안에 짓는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요 말은 둘 중에 어느 것을 뜻하는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이렇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 없는 구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오류들의 종류들이죠. 차이 없는 구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별을 했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인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자. 룸메이트가 같이 사는 사람이 야 소리가 너무 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낮은 음으로 음악 감상하기 좋아하고 나는 높은 음으로 음악 감상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높은 음으로 감상한다는 얘기는 소리가 크다는 말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이죠. 이제 같은 말인데 마치 이제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는 말을 높은 음이라는 말로 바꿔 쓴 것뿐인데 마치 이제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구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순환 논증은 좀 중요한데 순환 논증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어떤 주장을 보통 했다면은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장하고 나서 그 주장이 옳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순환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결론 혹은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 그런 논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그는 무능한 음악평론가이다. 이게 지금 결론이자 주장이잖아요. 그 무능하다는 어떤 이유 혹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주장을 했으니까. 무능하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건전한 예술적 판단을 할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근데 건전한 예술 판단할 자질이 없다는 얘기는 무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사실. 사실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능한 평론가이다. 이 말하고 사실상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론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 증명을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사실은 좀 많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입증한 것이 아닌 순환 논증인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근거를 내야 되잖아.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어야 되는 근거를.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무언가가 그 사건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다 원인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순환이라는 거죠. 자기가 뭡니까? 주장하려는 바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복합 질문은 이제 뭡니까? 그 의심스러운 과정은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어떤 사교 클럽에 가입할 거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너는 어떤 물건을 훔쳤니?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훔쳤다는 것은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네가 어떤 걸 훔쳤니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답을 나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입할 거니 아니 가입을 사교 클럽에 내가 꼭 가입을 할지 말지도 결정 안 했는데 맞죠? 현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외상으로 사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살지 말지
이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마치 사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난 후에 현금으로 살래? 회사원으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 질문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두 개로 질문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현금으로 사겠느냐, 외상으로 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 그 다음에 합성 결합의 오류는 부분이 옳다고 해서 부분을 결합한 것도 옳다. 이렇게 과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례는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사례죠. 예. 그러니까 이 교수와 김 교수가 합동 강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교수도 수업을 잘하고 김 교수도 수업을 잘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해도 잘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장담 못하지. 맞죠? 여러분들 이 교수도 잘하고 김 교수도 잘한다고 칩시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과연 또 잘 된 강의일지 그거는 몰라요. 둘이 같이 시켜놓으면 더 꽝일 수도 있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예.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전체에 옳은 것이 부분에 더 옳다. 이것도 꼭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전체에서 옳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꼭 옳은 것이냐. 예. 여기도 보면은 고3 수험생이 작은 학과를 선호한다. 그래서 큰 대학에 진학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럼 큰 대학에는 큰 학과만 있느냐. 예. 그러니까 고3 수험생 만약에 전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큰 대학에 진학하기가 꺼려진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큰 대학에 큰 학과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고3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 고3 수험생이 선택하는 대학도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거죠. 부분이 옳다면은 결합한 것도 옳다. 거꾸로 전체가 옳다면은 그 부분도 옳다. 이런 식의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흑백사고의 오류. 흑백사고의 오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마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다. 아니, 안 따라도 반대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흑백사고죠. 꼭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흑백사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례가 그냥 여기에 속한다,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계속,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제가 이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